안녕하세요. 오늘 바람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바람기도 알아보고요. 상대방에 대한 바람기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람에 대해서 그리고 좀 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밑에 번호 달아놓을 건데 끌리시는 번호 있으시면 제가 설명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맞는 해석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5초 정도 제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대방에 대한 바람기이고요. 여기 여러분들에 대한 바람기, 그리고 가치관, 이런 거를 좀 뽑아봤어요. 일단 상대방은요, 자기가 결혼 전에는, 혼인 전에는 누군가를 평생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 전에는 어떤 상황에서든 뭔가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처럼 그렇게 바람을 피거나 사람들이랑 이렇게 원나잇을 하거나 그런 거는, 괜찮지 않냐? 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근데 이분한테 진심인 사람이 있다면, 연애를 할 때도 진짜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와 이제 바람을 피거나, 이렇게 썸남, 썸녀 놓고 저울질 하거나 이런 짓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일 수도 있으니까 혹여나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자기의 행동이 나중에 내가 진짜 지키고 싶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좀 더 충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진실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도 진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림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는 또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순정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이라면 순정 만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사랑에 죽고 우는, 죽고 살고 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이 장난으로 막 바람을 피거나 그냥 뭐 성욕에 못 이겨서 바람을 피거나 혹시 그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런 바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영혼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데 굳이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난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분이 바람을 피거나 뭐 그냥 한순간에 감정에 못 이겨서 내 타입이라서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처를 입히지만 나 자신을 또 상처를 입히고 나 자신도 용납이 안 되고 나 자신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심이 가책이 느끼기 때문에 굳이 나는 그렇게 속여서까지 하고 싶지 않다. 차라리 그럴 거면 솔로로 살겠다. 솔로로 살면은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는 끌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환승을 하든 뭐 그렇게 하겠지만 굳이 뭐 내가 혹시 결혼을 했고 진지하게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고 그런 짓은 나 자신이 용납이 안 돼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분 마음이 이렇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의 이제 무의식적인 바람길을 한번 탐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바람을 피게 되면 끝이 꼭 안 좋을 것 같다. 그건 내가 알고 있다. 예정된 불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되게, 뭐라 그러지? 현명하시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좋고 하더라도 내가 바람을 피게 되면은 주위의 평판도 잃을 것이고 지금 돈도 잃을 것이고 그걸 알고 있대요. 사회적으로 자기는 매장당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두려움이 가장 크세요. 여러분들의 상대방은 내가 그런 짓을 몰래 했어도 내 마음의 짐이 생기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내 평판, 돈, 신뢰 이런 게 다 세상에 들통이 나고 다 박살이 나니까 그건 원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좀 상대방은 내적인 가치관이죠. 나 자신을 좀 보듬고 내가 나를 실망시키고 내가 나를 싫어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주의고 여러분들은 혹여나 걸렸을 때 돌아오는 주위의 그런 비난 그리고 주위에 이제 나를 안 좋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잃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무서워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이제 바람을 만약 피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힘드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든 타이밍이 와요. 그럴 때 누군가한테 좀 기대고 싶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바람을 필 수도 있다 라고 카드는 얘기하고 있고 굳이 막 그러지 않는다 하신다면 바람을 피게 된다면 좀 친구들한테 알리바이를 많이 뭐라 해야지 만들어 놔야 되니까 주위에 나 같은 친구들 나같이 바람 피는 친구들을 옆에 두고 서로 도와주면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 되게 용의주도하신 분인 것 같아요. 철두철미하세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쩔 수 없이 바람피는 상대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럴 거면 친구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죠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평판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평판이 떨어지거나 그게 들통이 나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비슷한 부류의 친구들을 포섭해 놓겠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들 같아요. 1번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보다 여러분 상대방은 약간 투박한 감정 그냥 내가 내 자신이 미울까봐 하기 싫어 이런 거라면 여러분들은 혹시나 나한테 그런 대상이 생긴다면 한 10명 정도 만들어 놓는 거죠. 알리바이 인맥을. 그러면 주위에서 날 손가락질 하더라도 11명이 날 손가락질 하더라도 10명이 내 편이니까 손가락질 하지 않을 거고 그 10명 다 나같이 사니까 내가 나중에 혹시 하면 걔네들의 약점을 나도 쥐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읽히거든요. 카드가 되게 재밌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은 하시지만 그건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진짜 생기더라도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좀 현명하신 분들이라서 내가 이 관계를 쟁취를 하고 바람을 피더라도 그거 다 허상이라는 걸 알아. 어차피 눈에 내가 가질 수 없는 관계인 것도 알고 만약 둘이 바람을 펴서 잘 되더라도 서로 마음 깊숙이 신뢰하면서 서로 이렇게 소유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진 못할 것 같아. 만약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게 이 관계를 지속하진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보면 되게 인생에 대한 통찰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용의주도 하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 먹고 착하게 사시면 굉장히 좋게 사시는데 마음 먹고 이제 악한 짓을 한번 해볼까 하시면 그것도 좀 철두철미하게 잘 하실 분들로 보여서 여러분들이 되게 일단 상대방보다는 좀 더 용의주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본 베이스는 나는 바람 피지 않을 거고 바람의 끝은 상처뿐이라는 거, 그거를 서로 알고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 평판이 떨어져서 상처 입을 것 같고 상대방은 내 자신한테 실망해서 내가 날 미워할까봐 상처로 남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서로 그래도 이제 부정적인 마음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 카드에서도 느껴지고요. 억지로 제가 바람피는 대상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는 또 여러분들은 또 아주 멋진 솔루션, 주위에 포섭을 하겠다 사람들을 그것도 좀 대단한 멋진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그런 짓은 하지 않으실 것 같고 어차피 마지막은 파멸인 거를 알고 계시니까 굳이 그렇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네, 상대방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1번 분들은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 오늘 바람기 탐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바람기 그리고 상대방의 바람기를 이렇게 뽑아봤어요.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뭔가 안전할 때만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위험한 사랑 같은 거는 웬만하면 마음이 좀 안 열리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결혼으로 엮여 있을 때 바람을 피우게 되면은 아무리 그 바람 피우는 대상이 내 기를 살려주고 내 욕망 그리고 내 가치관을 충족시켜주고 완벽한 이상형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돈을 잃게 되잖아요. 위자료라던가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면은 빈 털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난 현실을 항상 보겠다. 그래서 결혼하고 바람을 내가 피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웬만하면 나는 피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 분들의 사랑의 가치관은 사랑이라는 건 곧 인내하는 것이고, 그리고 친절해야 하는 것이다. 항상 그래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도 나중에 그 스파크가 튀는 그 사랑의 기간이 좀 옅어지면은 나중에는 인내와 그리고 항상 그 서로 친절해야 하는 그런 행동에서 그 사랑이 유지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혼하고도 자기 행동을 검열할 것이고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인내할 것이고 그리고 항상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인드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지는 진짜 이성에게 많이 대여도 보고 사랑에 대한 웬만한 통찰력 없이는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다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지혜로우신 분들이고 어쨌든 결론 자체가 여러분들은 위자료 물기가 싫어서 위자료가 많이 나갈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자체가 좀 위험한 사랑에는 그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으신데요. 보통 위험한 사랑에 스릴이 더 막 생기고 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 채널에 오시고 구독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누차 강조 드렸던 게 있잖아요. 첫눈에 반하는 사랑, 가슴 떨리는 사랑이 오히려 악연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거를 좀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떨리고 꽂히는 그런 사랑은 악연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안전한 사랑, 그리고 선인연과 이어가야겠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가치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상대방도요, 여러분과, 비슷하게 바람기는 없어요. 근데 이분은 다른 의미로 바람기가 없어요. 다른 의미로 바람을 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뭔가 그렇게 내 몸을 걸 만큼 위험한 사랑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랑이 아니다, 악연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위자료 나가는 것도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반면에, 이 상대방은요, 바람을 피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자기 배우자와 어떤 면에서 애정을 건강하게 주고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게 되기까지 불만이 많았던 거죠, 자기 배우자한테. 그래서 어쩌면 서로 왜곡된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고, 서로 왜곡된 애정관, 가치관으로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되어서 그 애정을 바탕으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 골마 터졌기 때문에 그게 병으로 바람기로 나온다. 그러니까 서로 진짜 사랑하고 건강한 사랑을 주고받으면 서로 바람 피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상대방, 자기 배우자든 자기가 바람을 만약 피우게 된다면 이거는 뭔가 정신적, 정서적으로 서로 결핍이나 안 좋은, 좀 건강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일단 상담가님한테 일단 찾아가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정신적, 정서적 그런 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 정신과에 가도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 이건 분명 무슨 안 좋은 기운, 진짜 뭐 영적 장애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각자의 카르마, 그런 게 너무 짙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니, 이런 거를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영험하신 분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한다던가, 아니면 좀 좋은 비방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게 서로 내가 바람 피든 여러분들이 바람 피든 그 바람길을 잡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분은 일단 바람을 피게 된다면 자기 자신도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 바람 피는 대상이 좋고 가슴 설레고 즐겁다고 하더라도, 하루하루 즐거움에 비명을 지른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는 누군가와 혼인을 한 사이고 누군가와 미래를 약속하는 사람인데 내가 배신을 하고 다른 사람이랑 행복하고 미래를 꿈꾸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자기 자신도 자기한테 배신감을 굉장히 느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잘 거고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서, 이거는 나조차고 바람을 피웠지만 결국은 나 자신도 파괴하고 내 주변 사람도 배신하는 거고 내 가족, 지인, 친척, 친구한테 근본적인 자기 신뢰감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세상에 고립될 거를 알아요, 이분은. 자기가 설령 바람을 피운다고 해서 그 불에 들어가는 불나방이 된다 하면 결국은 내가 그 불에 다 타버리는 잿더미가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웬만하면 안 할 거고, 웬만하면 들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들키지 않건 이분은 들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보고 있잖아요. 그 나쁜 짓을 하는 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혐오를 느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바람 피는
그런 자리에 있던 그런 곳에 있더라도 자긴 바람을 웬만하면 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분이든 여러분들이든 결혼을 만약 하든 결혼을 한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큰 잡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귀는 관계에서라도 어쩌면 여러분보다 이번 분들보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대방이 더 바람을 안 필 거예요. 이분은 바람을 피면서도 그거를 바라보는 내 자신마저도 자괴감을 느낀다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 들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행하는 자기 자신한테 실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더 이 바람에 대해서 더 알러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이분이 바람을 피게 된다면 그렇게 상처를 받을 바에는 이 상대방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관계를 정립을 할 거래요. 여기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랑 결혼 생활 중에 누군가 바람 피고 싶은 상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뭐 정신과 상담을 하든 상담가님에게 가든 아니면 뭐 영적 장애인 것 같아서 기도를 부탁하든 뭐 절에 가든 종교 시설을 가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이 관계를 빨리 그 결혼 생활 청산하고 이제 새 몸이 됐을 때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 걸림이 없을 때 차라리 바람 피는 상대에게 가지. 그래서 이분은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분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관계를 정리를 할 거다.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 배우자랑 해결을 보고 해결이 전혀 안 된다.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정신적인 상담을 해도 안 된다 하면 그냥 그 관계는 미래가 없으니까 그냥 이혼을 해버리고 되게 극단적이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해버리고 내가 바람 피우고 싶은 상대에게 새 몸으로서 나는 아무 걸림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그런 걸로 봐서는 상대방 분들은 좀 성질이 급한 면일 수도 있지만 이분은 자기 자신이 실망하는 게 제일 싫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나쁜 짓 하는 걸 보는 게 제일 싫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결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어쨌든 오늘 결론은 상대방이든 여러분들이든 바람기를 좀 탐지해보자. 바람기 숨겨놓은 바람기는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한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대방은 바람기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위자료 걱정이 없다면 한 50% 이상 그런 가능성이 있으시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하시면 바람기가 10%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분 다 농도로 봤을 땐 비슷해요. 네, 바람기가 그렇게 없어요. 어떤 가치관이든 바람을 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또 중요하고 바람까지 가는 거는 그 관계는 거의 파탄이 난 거라고 상대방은 생각하는 걸 봐선 되게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상대방을 맞추고 그리고 내가 인내하고 그렇게 나는 사랑을 지속해 갈 거라는 그런 희생정신이 있는 걸 봐서는 여러분들 자체도 굉장히 멋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지혜롭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상대방이든 여러분들이든 굉장히 멋지신 두 분이 만나신 것 같아서 일단 축하드리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분과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바람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스스로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요. 네, 그럼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그 사람과 나의 바람길을 한번 비교해보자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만약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좀 그 배우자와 뭔가 육체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또 뭔가 배우자가 나와 육체적 접촉이 별로 없고 나를 그렇게 이성으로 보는 것 같지 않으면 그러면 누군가와 육체적인 접촉에서 짜릿한? 그냥 눈만 봐도 뭔가 좋은 필링? 그런 게 느껴지신다면 거기에서 좀 빠질 수 있는 염려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우자든 상대방이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손에 입을 맞추고 있죠. 이렇게 육체적으로 좋아한다는 스킨십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보통 결혼하고 이런 관계가 없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스킨십이 없는 관계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관계들이 조금 나중에 알게 모르게 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골마 터지면 나중에는 그게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으로는 나와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한테 바람 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시면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실 거예요. 만약에 바람 피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결코 국내에선 피지 않겠다는 의지죠.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해외에 가서 해외에 가면 이게 전형적인 해외 카드거든요. 그때 가서야 내가 증거인멸로서 피지 내가 이제 국내에서 사람들 눈이 보는 이런 좁은 땅덩어리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얘기는 하고 계시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인 것 같아요. 외로움 때문에 골마버리시면 그게 나중에 바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의 바람길을 일단 보면요. 여러분들은 외로워서 바람을 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이분은 가정을 만약 이루고 누군가에게 종속된 사람이 된다면 웬만하면은 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실 거지만 이분은 말로 계속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지 않으면 사랑을 느끼지 못할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마음은 외로워지고 또 나는 되게 매력이 없는 사람인가 싶기도 해서 그 자신감을 채우고자 이제 이성들에게 접근을 할 거고 자기한테 접근하는 이성도 내치진 않을 거지만 마음의 근원적인 거는 몸을 다 내던져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내던져서 그 바람을 지속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 외로워서 이렇게 나를 되게 몸적으로 외롭게 하면은 그게 상처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 해외에 가서 다 포부를 풀어버리겠다라는 그런 플랜이 있으시다면 이분은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그 배우자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입었어도 바람을 피울 때는 그 바람 피는 대상한테 마음은 다 주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다 동전은 되게 많은데 동전 하나만 딱 주고 있죠. 이렇게 줄 수 있는 마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마음을 다 보여줘서 바람을 피진 않을 거예요. 이분 자체는, 성향 자체가. 다만 그 자기한 바람을 피는 대상이랑 이렇게 놀면서 아 내가 이렇게 매력적인 존재구나, 아 내가 이렇게 매력이 뿜뿜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 자존감 채우기 용이지 막 내가 막 열과 성의를 다해서 내가 바람 피는 상대가 막 너무 좋아서 막 그런 평정심을 잃을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타인들의 이목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시고 해외에서는 막 마음대로 바람을 피겠다라는 그게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분은 해외건 국내건 그냥 내가 마음은 다 열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나는 내 자존감 채우기 용이지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애정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충족받아서 나는
자존감이나 채우고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내가 죽지 않았는지 그냥 확인하는 용이지 그 바람피는 대상을 내가 뭐 끝까지 미래까지 안고 가고 막 이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분은 가정을 만약 꾸린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절대 놓으실 분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은. 다만 가정을 꾸리면서 바람이 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했을 때 그리고 이성적으로 좀 존중을 안 했을 때 그래서 자기가 내가 되게 매력이 없나? 내 존재 자체가 어필이 안 되는 건가? 싶을 때 바람 피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바람 피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거기서 바람을 피면서도 마음은 다 주진 않겠지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원하네. 상대방은 나를 이렇게까지 원하네. 그래, 나 아직 죽지 않았다. 그래 이러면서 그냥 자존감 채우는 도구로서만 보지 그 관계를 그 바람피는 관계와 지속적으로 나아가겠다. 그 관계와 끝을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상대방은.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바람 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의 이목만 없는 곳 그리고 나를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서는 바람을 피겠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바람까지 갈 정도면 정말 골마 터져 있을 때야말로 바람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막 5년 이상을 막 이제 이성으로서 배우자한테 전혀 스킨십도 없고 인정도 못 받았을 때 거의 뭐 그런 거는 이혼해야죠 사실. 근데 보통 제가 듣기로는 그런 단계까지 와도 이혼을 안 하고 그냥 아이 때문에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죠? 근데 또 아이 생각하면 또 그건 또 괴롭죠. 그래서 왜곡된 성관념이 우리나라는 그런 스킨십이나 그런 거 같은 게 그 제약으로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 결혼 후에 이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5년 이상, 10년 가까이 그런 관계 없으신 분도 있다고 봤는데 그럴 때는 누구라도 그 상황에는 미쳐버릴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내 마음을 다 주고 그 사람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어떻게 보면 아예 없는, 내가 이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관계가 없는 거라 내 옆에 내 편이라고 내 배우자가 있는데 그런 관계가 없는 거는 차원이 틀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은 정말 상처 있고 골마 터졌을 때야 바람을 피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제약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단계에 왔으면 해외에 가서 그 상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다기보다는 이 관계를 배우자와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 찾아가서 클리닉에 찾아가가지고 회복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바람기라는 거는 사실 나름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바람을 핀다고 봐요. 그 누구든. 그렇기 때문에 교정을 하면 될 거라고 믿고요. 교정이 안 된다면 거의 뭐 카르마죠. 카르마나 업이나 아니면 뭐 정말 뭐 어떤 영적 장애일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거는 풀고 그럼에도 2개 다 시도했는데 안 된다 하는 인연이 아닌 거라고 봐요. 그건 진짜 인연이 딱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여러분들이든 상대방이든 사랑의 상처만 없다면 바람 피지 않을 거다. 그래서 바람 피는 그 단계까지 왔다면 상처가 되게 골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분 다 클리닉이나 아니면 뭐 그런 카르마를 좀 알아보셔서 기도를 해서 그 업을 좀 옅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바람기가 두 분 다 상처만 그렇게 없으신다면 그냥 그렇게
바람을 일상적으로 피시는 분들은 또 아닌 걸로 보이니까 안심은 되고요. 일상적으로 피시는 분들도 사실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크고 아프신 분들이어가지고 몸은 아프면 티가 나는데 정신이 아프면 티가 안 나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바람을 핀다고 보니까 그런 분들도 나름 치료를 하고 클리닉에 찾아가고 카르마를 해소하면 교정이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든 상대방이든 바람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람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건강한 사랑 주고받으시길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리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바람기이고요. 이게 상대방의 바람기를 이렇게 뽑아봤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바람을 필 바에는 누구를 속이고 누굴 만나기에는 너무 귀찮고 또 나중에 굉장히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심적으로 압박이 있을 수 있고 책임감이나 중압감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람을 필 바에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이별을 고하고 그러고서 판단하에 좀 내가 진짜 좀 더 마음이 가고 운명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내가 옆에 배우자가 있건 사귀는 사람이 있건 진심으로 내 운명적인 사람이 나타난다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다 걸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나는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네요. 다만 여러분들은 바람을 피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살다가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바람도 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굳이 그렇게 나를 상처 입히는 관계에 매달리거나 나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굳이 꽂혀가지고 살 필요가 있냐. 그런 거는 결국은 자존감이 없고 내 인생이 좀 잘 풀리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바람을 피는 게 아닐까라고 정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분은, 이 상대방은 만약 바람을 피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이분은 술자리를 좀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뭐라 그러지? 모임도 많을 거고 뭔가 이분이 또 다재다능한 면도 있어가지고 이분이 또 관심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관심사 소모임? 모임? 이런 인맥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이분이 만약 바람을 핀다면 그런 공간에서 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분이 바람을 피는 대상은 이분이 사실 조금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어릴 적 좀 가정사가 다사다난했을 거예요. 유독 이분은 그 가정에서 자라고 크면서 상처 입은 게 많았고 부모님과 좀 잘 맞지 않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곡된 사랑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분의 가치관에선. 그래서 이분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물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마음이 슬프신 분인데 아니 돈이 없어도 사랑은 할 수 있는 거고 사랑은 표현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돈이 아무리 없어도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까지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물질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그럼 좀 왜곡된 시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분이 그럼 자기 부모님에게 받은 그런 상처를 좀 용서를 하신다면 이런 왜곡된 사랑도 없어지실 거예요. 이분은 바람을 피게 된다면
이런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준 것뿐인데 나를 그만큼 좋아하는구나,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혼자 그냥 결정 지어 버려요. 말로 때우는 것보다는 물질적으로 때우는 게 좀 더 사랑이라는 거를 느끼는 것 같거든요. 좀 불쌍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분은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항상 내가 잘나야 되고 그리고 주목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 개발을 할 것이고요. 그런 모임이나 그런 공간에 가서 끊임없이 자기같이 완벽한 존재를 찾으려고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바람기를 비교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이분의 이제 결핍에서 열등감에서 이제 바람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흐름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람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소한 결핍에서 시작되는 거지 않을까 싶거든요. 궁합이라는 게 있지만 궁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잘 사는 분들은 또 잘 살아요.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마인드로 사시는 분들은 잘 사시는데 궁합이 아무리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랑하는 궁합이다 해도 못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있어요. 제 케이스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좀 이런 결핍이 좀 있었어요. 네. 그 결핍이 결국은 왜곡된 애정관을 갖게 해서 상대에게 자기 욕망을 투영해서 욕망껏 움직이기를 바랬고 그 상대는 도구가 된 거죠.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그 욕망을 풀 수 있는 도구가 됐기 때문에 싫죠. 누구나 도구가 되는 거 싫어요. 그래서 금방 그런 커플들은 깨져요.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요. 상대방은 이분의 그런 가정사,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는 이상, 애정관, 비뚤어진 애정관을 극복하지 않는 이상은 이분은 앞으로 애정이 잘 안 풀릴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 상대방은. 그냥 부모님을 용서하면 돼요. 부모님을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좀 안쓰럽게 보고 그 분들도 그 당시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리고 나름 최선의 선택으로 우리를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려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이 나온 거다라고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좀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이분은 부모님한테 물질적인 보상을 받음으로써 부모님이 이만큼 날 사랑하는구나를 계속 확인받았던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이 좀 사랑을 좀 주는 게 서툴렀을 수도 있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 마인드가 꼭 물건을 줘야지, 뭐, 선물을 줘야지 날 사랑하는 거야 라는 거는 이 부모님에게서 배운 그런 비뚤어진 애정관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이걸 극복하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채찍질 할 것이고 계속 외부에도 끊임없이 완벽한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뭔가 느끼면 완벽하지 않구나를 느끼면 또 다른 사람을 몰색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물질적으로 계속 충격을 주는 그렇게 해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을 찾아 떠날 것 같아요. 이분의 바람기는 결핍에서 시작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차라리 바람을 피는 사람이 생긴다면은 그냥 내가 그 관계를 끊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왜냐면 바람 핀 후에는 감당해야 할 게 많죠. 엮여있는 사람도 많고 내가 바람 피는 대상한테도 상처를 주는 거고 내 옆에 배우자나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다 끊고 새 출발을 하겠다라는 여러분들은 마인드라면 이분들은 내 옆에 사람이 계속 물건이나 물질로 계속 나한테 사랑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게 나중엔 결핍이 돼요. 이분한테는. 애정 결핍이 돼요. 이 사람은 나한테 더 이상 뭐 선물을 안 주네? 물질적으로 뭘 안 주네? 이러면 날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러다가 마음에도 없는데 막 이렇게 돈도 뿌리고 뭐 사주고 선물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호되게 당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분은. 근데 당하기 전에 이분은 가족분들에 대한 그런 상처, 그리고 그 가족이 자기는 굉장히 힘든 가정사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여기 가족 뒤에 이렇게 흐릿하게 어떤 여성분? 천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지켜봐 주고 계시죠? 이분은 혼자 상처를 많이 받았고 우리 가족이 굉장히 괴롭게 형성돼 있고 그리고 지옥 같은 가정이었다라고 생각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가정이 유지되기까지 뒤에 굉장히 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천사님들, 수호령들, 그런 사람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분은. 그런 존재를 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분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은 돈이 많아야 돈으로서 애정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왜곡된 가치관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분과 굉장히 잘 지내고 싶으시다면 물질적인 사랑 말고 다른 사랑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사랑도 존재한다는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면 관심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결핍이 있다는 거죠. 이분에게 채워줘야 되는 그 결핍을 부모님은 채워주지 못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이분을 사랑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결핍과 트라우마를 충족하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분을 딱 보고 파악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이런 부분이 힘들구나. 그럼 내가 대신 해결해 줘야겠다. 예를 들면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비타민제나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케어해 주는 느낌? 뭔가 마치 집사처럼. 그렇게 해주면 어느 순간 이분도 사랑이라는 게 꼭 물질적으로 돈적으로 나한테 표현을 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를 케어해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르는 나의 건강 상태 아니면 지금 내 현 상황을 상대방은 다 파악해서 그거를 대신 채워주는 게 사랑이구나. 그거를 4번 분들이 나한테 해주고 있네? 라는 걸 깨달으시면 이분은 자연스럽게 이런 왜곡된 가치관은 좀 없애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이 상대방이 오늘 제 리딩을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제 타로 리딩을 들으시고, 내가 더 이상 뭔가 이렇게 왜곡된 애정사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야겠다를 깨달으실 텐데 이분은 제 채널을 보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4번 분들 위주이 제 채널을 보고 계시니까요. 좀 안타깝네요. 4번 분들이 이 상대방한테 알려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말로 알려주기도 좀 그런 거라서 아무튼 상대방은 조금 왜곡된 그런 애정적인 가치관이 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조금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바람길을 이렇게 퍼센트로 봤을 때는 50대 50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상대방에게 결핍이 느껴지면 이분은 바람을 필 것이고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맞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진짜 다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생각까지 할 그런 운명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할 거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뒤에서 몰래 그렇게 바람 피고 그런 성격은 또 아니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나 이분이나 뭔가 환경적으로 타이밍만 맞으면 그 바람을 조금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게
바람 상대랑 그냥 몇 번 만나다가 여기서 끊어야겠다 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예 그 관계를 놔버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배우자든 내가 몇십 년 산 사람도 그냥 끊고 바람 상대, 내가 눈길이 가는 제3자랑 다시 시작할 거다 이렇게 하신 거 보면 여러분들도 정신력이 대단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되게 깔끔하신 거죠. 근데 이제 4번 분들 같은 분들의 배우자면 그냥 재밌게 살다가, 같이 살다가 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새 출발할 거야, 나 좀 놔줘 이러면 납득할 사람은 또 많지 않겠죠.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떠나보내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좀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불륜이라는 게 제가 선인연인지 악인연인지 좀 공부를 해봤는데, 불륜은 거의 다 악인연이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그 안정적인 가정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내 친한 친구나 친지나 가족들한테도 내 신뢰가 무너지는 거고, 내 평판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고립이 돼 버려요. 불륜을 하고 그게 까발려 준다면. 그리고 안정적인 가정도 무너질 거고요. 골마서 터질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그 가정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불륜으로 엮인 존재들은 보통 악연이 100%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악연도 있지만 카르마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빼앗겼다, 그런 전생에 빼앗겼던 입장이면 내가 빼앗을 차례인 거죠. 그게 세팅이 돼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사주에도 다 나오고 팔자에도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4번 분들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것도 되게 지혜로우신 거고, 어떻게 보면 강단이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제가 이런 태도는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바람기를 봤을 때 두 분 다 상황적으로 그런 바람을 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 불륜 상대와 시작할 것이고, 상대방은 그 결핍이 느껴질 때마다 그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애정을 충분히 못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람을 피는 그런 좀 미성숙한 그런 애정관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만약 이분과 장기적인 미래를 꿈꾸신다면 그런 식으로 좀 애정을 많이 충족해주는 그런 방법, 그 건강한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을 조금 이분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바람기는 50대 50이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두 분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바람기고 이게 상대방의 바람기예요. 일단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대방도 바람기는 없는 걸로 보여요. 상대방이 말하기로는 이분은 누군가랑 진짜 사귀거나 결혼을 한다는 거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정말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단어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그 사람을 내가 배신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싫어지거나 미워진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태초에 사랑도 아니었다. 그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배신할 사람이었으면 아예 시작도 안 했고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나중에 결혼을 하고 바람을 핀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좀 크고, 여러분들은 뭔가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일을 하실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대접하고 사랑할 줄 아는 분이고, 여러분들 영혼 자체가 되게 크고 멋진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바람을 피고 그런 에너지를 쏟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워낙 일도 열심히 하실 거고 나중엔 되게 큰 일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면 거기서 오는 금전적인 이익도 있을 거고 명예나 평판도 있을 것인데, 그런 평판이나 명예에서 있는데 그거 내가 관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뭐하러 바람을 핍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 바람을 피는 그런 상황이면 어떤 행동을 하겠냐고, 바람을 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면 내가 만약 결혼해 있는 상태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사귀고 있다면 내가 그 관계를 놓을 각오로 난 바람을 필 거다. 진짜 나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대못 박는 짓은 안 할 거예요. 마음에 못 박는 짓은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람을 피겠다는 그런 의지, 안 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거는 상대방도 그래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책임지려고 만난 사람이고 한평생 하려고 그렇게 꿈꿔왔던 내 이상형과 결혼해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평생 배신할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람을 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내가 미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상상해서 그냥 끝내버리지, 상상으로도 안 하려고 노력할 거고, 진짜 내가 몸적으로 육체적으로 진짜 바람을 피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상상은 아주 조금 할 수 있겠지만 그 상상도 너무 깊이 하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난 바람을 피지 않을 거예요. 진짜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은 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5번 분들이랑 상대방을 이렇게 바람기를 퍼센트로 봤을 때 두 분 다 한 0%라고 얘기는 해주고 싶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한 1%만 바람기가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1% 각자 1%의 바람기밖에 없고 99%는 바람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중에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카드 자체에서 뭔가 성공하실 분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일을 하실 분으로 보이거든요. 지금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나 평가가 너무 쪼그라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대충은 느껴요. 본인이 그래도 이 정도면 잘나고 멋지고 내가 뭔가 내가 내면에 그래도 강한 면이 있는 거를 대충 자각은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내면의 힘이 사랑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랑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굉장히 따뜻한 사회, 그런 곳으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뭔가 사회에 굉장히 좋고 옳은 존재로서
그런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실 분으로 보여요. 5번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람필 여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가진 사랑을 좋은 데에 쓰고 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내가 바람 피우고 막 음습한 짓 하고 사람 속이고 그렇게 내가 음흉한 짓 하고 그런 짓은 안 할 걸로 보이니까요. 아,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아니다, 이렇게 카드에 보이고, 상대방 분도 어쩌면 진짜 이분도 통찰력이 있는 분일 수 있어요. 내가 배신할 사람이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고 결혼도 안 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 같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그 반짝임을 이분은 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짝이고 멋진 사람을 나중에 배신하냐고, 내가 어떤 천벌을 받으려고 배신을 하고 바람을 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그 팬인 것 같아요. 이게 썸이든 지금 사귀는 관계든 지금 결혼한 관계든 5번 분들의 거의 팬이라고 보면 돼. 원조 팬. 왜냐하면 여러분들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진 분들이고 영혼이 큰 분들인지를 이 상대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자각을 조금밖에 못하고 계세요. 이제 앞으로는 진짜 좋은 일 많이 하고 사실 걸로 보이거든요. 카드 자체도. 그래서 카드가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할 거고 큰 일을 이룰 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려고 나타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렇게 코로나 같은 상황에 이제 나타나서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던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위기 상황에, 전 세계가 위기일 때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큰 위기일 때 해결책을 주려고 태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가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큰일을 이룰 사람이다. 큰일을 이룰 사람인데 그런 짜잘구리한 바람을 피고 그런 거 할 여유도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역량과 사랑과 그 넓은 포용력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짓은 하지도 않을 거고, 나중에 그렇게 바람을 필 그런 상황에 놓였어도 내 주위 사람들을 상처 입히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그런 일을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럴 시간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좀 크게 되실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검열하고 스스로를 좀 통제하면서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생각 외로 굉장히 크신 분들이고 한계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만큼 다 이룰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도 여러분들의 미래에 멋진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미래에 그렇게 성공할 멋진 사람,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이분도 여러분과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썸이라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결혼을 하고 계신 상태라면 여러분들을 절대 배신할 일은 없을 거예요.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만났고 좋은 인연이 이렇게 만난 것 같아가지고, 이게 멋지신 분들 두 분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배신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바람필 그럴 것 같지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람기가 두 분 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십니다. 네, 오늘 결론은 다행히 한 분은 바람기가 많고 한 분은 바람기가 없으면 그거야말로 비극이지만, 이 커플은 두 분 다 그렇게 바람기가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